연일 계속된 호우경보에 비 피해 비상입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는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이나 계곡은 피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습니다. 전체 공급 계획 물량의 40%를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50층까지 허용하는 방식의 공공형 재건축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형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 부지라든지 공공기능 부지에 대주택들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되게 부정적 여론이 많다는 것들이. 우리 동네 히어로에선 용감한 여고생 4인방을 만나봅니다. 학생들은 차에 치여 쓰러진 할아버지를 보고 가장 먼저 달려가 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피나는 모습을 보고 저희도 누가 먼저 가자 이렇게 할 것 없이 바로 먼저 달려가서 지혈해드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연일 계속된 호우경보로 비 피해 비상인데요. 5일 오후 3시 기준 지난 1일부터 서울 지역 누적 강수량을 보면 은평 211mm, 양천 134mm입니다. 호우경보가 발령되면 불광천과 안양천 등 주요 하천은 전면 출입이 통제되고 지자체는 비 피해에 대비해 재난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5일 오후 3시 기준 양천과 은평 지역의 비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장마는 짧은 시간 동안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국지성 폭우로 인해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김호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998년 8월 6일 인천 강화도엔 시간당 123.5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틀 동안 연간 강수량의 절반인 620mm가 쏟아지면서 섬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2001년 7월 15일 서울에는 시간당 100mm의 비가 내리는 등 중부지방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66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2010년 9월 추석 연휴 첫날 수도권을 강타한 폭우는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선로와 개찰구를 물바다로 만들었고 서울 광화문 광장은 무릎까지 물이 차올라 차량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2011년 서울에는 시간당 113mm의 폭우가 쏟아져 우면산 산사태로 16명이 숨지고 100년 만에 폭우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습니다. 2018년 8월 말 밤사이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에는 250mm의 많은 비가 내리며 주택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국지성 호우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미리 대비 요령을 알아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먼저 상습 침수 구역이나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 계곡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발생 예상 지역은 피하고 차량 운행 시에는 물이 차오르는 곳으로 무리하게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산사태 전조 증상을 미리 확인하고 대피하셔야겠는데요.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나무가 흔들린다든지 땅에 울림이 들린다든지 아니면 흙탕물이 흐르는 상황을 목격하시게 된다면 보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여행 중이거나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은 가급적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BS 김호정입니다. 정부가 또 한 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규 부지 발굴 등을 통해 수도권에 13만 2천 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관련 내용 부동산뱅크의 장재현 팀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13만 호가 넘는 주택을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대략적인 부지를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어떤 방식으로 공급을 한다는 건지 주요 내용 짚어주시죠. 예, 우선 그 서울 권역에 그 필요한 주택을 실소유자 대상으로 집중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뭐 군부지라든지 이전 기간 부지 등 신규 택지를 최대한 발굴해서 서울 내에 어떤 신규 공급을 좀 늘리고 또 노후 단지를 공밀도로 재건축해서 도심 내 공급을 좀 늘리겠다라는 그런 방안인데요.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는 강남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마포, 강북권에 있는 그런 주택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태릉 골프장이나 용산 캠프킴, 상암 DMC 미매각 부지 등이 거론이 됐는데
이 서울 권역 안 그래도 비싸지 않습니까? 이 신규 택지 발표로 인해서 인근 부동산 가격이 또 상승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대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그 노후 단지를 고밀도로 재건축해서 도심 내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부분들인데, 이 단지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강남권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주변 그런 어떤 주요 지역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강남권이나 목동 혹은 여의도 이렇게 주요 지역들의 어떤 재건축의 용적률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그동안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았던 중층 재건축 단지들까지도 어쨌든 사업성을 높이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그 서울 내에 있는 어떤 아파트 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그 태릉이라든지 용산 캠프킴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 가천청사 일대에 있는 어떤 서울 내에 있는 어떤 그런 군부지라든지 아니면 이전부지 같은 경우도 서울의 어떤 주요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들 지역들이 어떤 신규 주택으로 공급될 경우에 주변 땅값이라든지 혹은 주택 가격들을 개발로 인한 어떤 개발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부동산 대책에 용적률 상향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 용적률이 상향되면 주변 환경과의 조화는 어떨지, 특히 난개발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문제가 이제 그 도심 내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에 대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층고 제한들을 많이 풀어줬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그동안에 있던 재건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빽빽하게 지어져서 동간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짧아서 사생활 침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어쨌든 용적률을 좀 상향 조절해주면 어느 정도 이 동간거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번 용적률 상향에 대한 부분들이 단순히 그냥 기존에 있던 사업장들의 용적률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고 가구 수의 어떤 증가를 위한 용적률 상향 조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사업성을 굉장히 높이려는 어떤 조합들도 많고, 그다음에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특성상 이런 어떤 난개발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공공개발을 통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고 이제 정부가 밝힌 만큼 이런 어떤 도시 미관이라든지 동간거리라든지 어떤 주거의 만족도, 그다음에 어떤 사생활 침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어떤 도시 설계가 다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전에 가능한 공급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이번 공급 대책 수도권 주택 물량 부족 현상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장기간으로 볼 때는 공급량이 늘어나면 분명 이제 어느 정도 가격적인 부분들의 안정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문재인 정부 때도 공급이 많이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서도 아파트 값이 상승했다는 것을 보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공급 정책이 단순히 공급만으로 어떤 가격을 안정시키고 물량 부족을 해결하는 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런 어떤 공급 정책과 함께 다주택자들이나 법인들이 이런 어떤 주택을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규제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정부가 연일 쏟아내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책들, 일단은 실수요자들을 위한다는 게 목적인데 워낙에 공급하려는 물량이 많고 또 변하는 부분도 많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또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10만 가구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특히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이라는 방식이 새롭게 도입이 됐는데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한 고밀 재건축을 공공이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관건은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참여 여부일 텐데요. 정부 발표 직후 목동 부동산 시장의 반응을 살펴봤더니 시큰둥했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추가 주택 공급량은 13만 2천 가구. 그중 약 40%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통한 겁니다. 용적률을 완화하고 50층 고층 건립을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재건축에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인데
다만 늘어난 용적률의 최대 70%를 기부 체납해야 합니다. 기부 체납받은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의 50% 이상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정부 발표 당일 즉각 반발했습니다. 서울의 순수 주거 전용 아파트는 35층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재건축 조합들이 수익의 90% 이상을 환수하는 공공 재건축에 참여하기 힘들 것이라는 실효성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공공 재건축에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공공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합니다. 14개 아파트 단지의 대규모 재건축을 추진 중인 목동.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과 목동 등 대규모 고가 아파트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목동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 부지라든지 공공기관 부지에 임대주택들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되게 부정적 여론이 많다는 것들이 실제로 단지별 안전진단 모금을 통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목동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도 조심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목동 6단지의 정밀안전진단 최종 통과 등 청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공공재건축 참여 결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목동 아파트 한 단지의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재건축을 촉진하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수익성이 거의 없어 기다려보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또 다른 추진위 관계자는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조합이 이에 응할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얼마 전 택시에 치여 도로에 쓰러진 할아버지를 가장 먼저 챙긴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은평구 선정관광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인데요. 학생들은 구급차가 올 때까지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네 히어로 손성혜 기자입니다. 4차선 도로 한기퉁이 흰 티셔츠를 입은 여학생이 무언가를 옮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 종이박스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이 학생은 경찰과 응급환자 이송용 침대 사이에서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 말고 3명이 더 있습니다. 모두 4명입니다. 은평 연신내 물빛공원 방범용 카메라에 담긴 이 모습은 학생들이 교통사고 환자를 돕는 순간입니다. 아무튼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으셨어요. 2명은 그 파지 이렇게 널려 있으니까 그거 줍고, 두 학생은 머리하고 다리 쪽에서 이렇게 피가 좀 많이 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지혈을 하더라고 뭘 갖다가. 폐지를 실은 손수레를 끌고 가다 차에 치여 다친 할아버지를 도운 주인공은 은평 선정관광고등학교 간호과 3학년 학생들입니다. 교통사고가 난 건 지난달 31일 오후. 당시 학생들은 사고 현장 건너편 횡단보도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피나는 모습을 보고 저희도 누가 먼저 가자 이렇게 할 것 없이 바로 먼저 달려가서 지혈해드리고 할아버지 상태 계속 물어봐 가면서 할아버지 그렇게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학생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친 할아버지에게 다가갔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폐지가 너저분하게 널려 있길래 차들 있는데 안 걸거치게 다 치우고 저희가 배운 대로 급하게 먼저 치열하고 다리 올리고 그러고 119 불러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생들의 도움으로 병원에 옮겨진 할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생들의 용감한 행동에 어른들은 아낌없는 칭찬을 보냅니다. 현장에서 이 모습을 본 지역 주민은 학교 측에 이 사실을 알렸고 은평경찰서는 학생들에게 줄 용감한 시민 표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사람들도 많고 많았는데 그렇게 복잡한 상태에서도 걔네들 침착하게 잘 하더라고요. 기특해가지고. 4차선 도로 항복판. 차들이 빠른 속도로 오가는 위험한 순간에도 학생들은 다친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생기면 다들 핸드폰부터 꺼내들고 그냥 핸드폰이 먼저 나가잖아요, 행동보다. 근데 이제는 핸드폰보다 사람이 먼저 나가서 사람의 목숨 한 명이라도 딱 살렸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그 다친 사람이 어떻든 옆에서 손이라도 잡아주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든.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제8대 양천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서병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양천구의회는 지난달 31일 제27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 선거를 진행했는데요.
의장엔 서병환 의원이, 부의장엔 나상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장은 3석 중 2석만 채워져 후반기 원구성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또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는 미래통합당 의원 8명 중 나상희 의원만 참여해 여야 갈등 상황이 표면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봉산 일대 대벌레 집단 발생 보도 이후 은평구는 방제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은평구와 서울 구규림관리소, 고양시 덕양구청은 8월 한 달 동안 공동으로 대벌레 방제를 실시합니다. 또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드론 방제도 진행합니다. 은평구 관계자는 드론 방제는 사전 안내 등을 통해 등산객 등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전체 어린이집 5천여 곳이 오는 18일부터 문을 엽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휴원 명령을 내렸던 어린이집 5,420곳의 휴원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원 175일 만인데요. 서울시는 어린이집 방역과 청소 인력 등을 채용해 매일 교재와 교구를 소독하고 실내외 방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정 차량기지 이전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신정 방화 차량기지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를 선정해 용역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내년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부광역철도의 차량기지 확보와 연계한 신정 차량기지 이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했지만 경제성이 낮아 무산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조직 내 성차별과 성희롱 재발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특별대책위원회에는 여성단체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모두 8명의 외부위원이 참여합니다. 특위는 피해자 보호와 일상 복귀 지원 방안, 2차 가해 방지 대책 등을 자문합니다. 서울시는 또 5급 여성공무원과 6급 이하 여성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를 꾸려 내부 성희롱 관행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2025년까지 공공부문에서 경유차를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시청과 자치구, 시 산하기관에서 이용하는 공용차와 서울시의 인허가가 필요한 시내버스, 택시, 공항버스 등이 대상입니다. 시는 신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모두 전기와 수소, 하이브리드, LPG 등으로 구동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구매합니다. 또 기존에 사용 중인 경유차는 교체 시기가 오는 순서대로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행동요령 전해드립니다. 호우시에는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 등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실내에서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은 자제하고 기상 상황을 확인합니다. 개울가나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에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공사자재가 넘어질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골을 점검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피난 가능한 장소와 길을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홍수가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침수된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마시고 홍수가 예상되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 밸브를 잠가주세요.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됐는지 반드시 조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기상예보를 보며 산사태 주의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산지 근처 주택은 배수로 등을 미리 정비해야 합니다. 산사태 위험이 있는 산지 주변에서는 등산이나 캠핑 등을 자제해 주세요. 대피 명령이 발령되면 마을회관이나 학교 등 산지와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차량을 운행할 때는 저속 운전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지금까지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 알려드렸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